안녕하세요. 오늘 K마켓 브랜딩을 강의하게 된 송지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K마켓 브랜딩이라는 표현 어찌 보면 생소하시죠? 자, K마켓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과연 K라는 거, 한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K-팝이라는 것은 한국의 대중음악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즘에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있느냐? 트로트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BTS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바로 한국의 트로트라는 게 또 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과 동일한 관계에서 외국하고 비교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류를 강화시켰어요. 근데 한국에만 있는 트로트라는 그 생소한 음악이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재밌고 그 리듬감이 또 하나 매력이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한국에 있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브랜딩화할 수 있도록, 브랜드가 돼서 전 세계의 한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K에 대한 개념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가미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K마켓 브랜딩이라고 하면 참 무슨 말이지? 영어로만 됐는데 얘를 한국말로 그대로 바꿔볼게요. 한국 전통시장의 상품화라는 겁니다. 한국 전통시장의 상품화,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3강이에요. 3번의 강의만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이라도 상품화하는 걸로 이번 강의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K마켓의 브랜딩화를 하기 전에 먼저 한국 전통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긴 장점과 단점이 있다 보니까 장점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 한국 전통시장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약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그 단점을 보완해서, 수정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덤의 문화입니다. 덤. 여러분, 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사려고 하는 게 1,000원어치의 상품인데 그거를 조금 더 준대요. 나는 1,000원어치 하고 그냥 끝나고 나오려고 했는데 덤으로 더 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한국 전통시장에만 있을까요? 저는 호주와 영국과 싱가포르와 일본이라는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해외 전통시장을 나름대로 좀 봤어요. 근데 외국도요, 덤이라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근데 외국과 한국의 전통시장, 과연 분리를 할 때 덤이라는 게 똑같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만의 아주 중요한 덤의 문화 중에서 하나가 푸짐하게 줘요. 예전에 한번 제가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웃긴 상황이에요. 1,000원어치 샀는데 덤을 한 500원어치 준 거예요. 이건 1,500원이거든요. 근데 1,000원만 낸 거예요. 그래놓고 덤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푸근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의 전통시장은 이렇게까지 푸짐하지 않아요. 이 덤의 문화라는 건 굉장히 우리 전통시장을 세계화할 수 있고 우리 전통시장이 커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만큼 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인심이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애누리입니다. 애누리라는 말, 어찌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 왜 4452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끝에 있는 100원 단위들 잘라서 그냥 에휴 됐어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3,420원, 아이고 야야야야 3,400원만 줘, 야야야 3,000원만 줘, 100원짜리 10원짜리 아유 그냥 괜찮아, 퉁 쳐버리는 이러한 부분들, 애누리라는 부분 외국에선 사실은 없어요. 재밌는 게요, 외국은요 15.99달러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15.99달러.
15.99달러 다 계산합니다. 계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99. 자, 99센트까지 다 받아요. 물론 덤은 줘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전통시장의 하나의 문화, 애누리를 그냥 됐어 하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인간미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 애누리의 부분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특이하다,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단골의 특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골의 특혜,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 한국 전통시장만의 장점이었어요. 근데 단골의 특혜, 이 부분은 사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단골이 되면은요, 아무래도 단골 손님한테 우리 상인분들께서도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주고 싶고 좀 더 저렴하게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간다고 전화를 하면은요, 좀 좋은 물건을 골라갖고 한쪽에 빼놔요. 단골만이 갖고 있는 특혜예요. 어느 곳을 가도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이렇게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전통시장은 이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편을 생각해보면요, 다른 측면을 생각해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단골이 아닌 사람은 좋은 물건을 못 갖고 갈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과연 한국 전통 문화인 단골의 특혜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렇다면 단점이면 어떻게 장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게 어떤 스타일인지, 한국 전통시장이 외국과 다른 부분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라이벌은, 경쟁자는 누구일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관계입니다.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는 서로 간의 경쟁자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동반자의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의 라이벌이 대형마트가 아니라면 과연 누가 전통시장의 라이벌일까요? 참 불편한 얘기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전통시장의 라이벌은 백화점입니다. 한국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백화점의 시스템 때문에 전통시장과 백화점은 라이벌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백화점은 외국의 백화점들과 다릅니다. 한국의 백화점들은 상점들이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갖고 가는 게 백화점의 시스템이에요. 백화점이 사입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입점한 임대료와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요. 하지만 외국은 백화점이 모든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다 사입을 해서 한꺼번에 사옵니다. 백화점이 물건을 구매하는 주체가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우리 할인 이벤트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연말마다 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재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같으냐?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사장님이세요. 한 분 한 분이 다 사업자세요. 시장이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임대료를 내고 거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백화점에 사는 거나 우리 한국의 전통시장에 하는 거나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같아요. 그러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어떠냐? 완전 다릅니다. 대형마트는 대부분이 마트가 계약을 해서 사입 내지는 갖고 들어와요. 이걸 판매해요. 한 분 한 분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마트의 직원이지 한 분 한 분이 우리 상인 여러분들처럼 사업자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파는 물건이 전통시장에서 파는 게 우리가 주로 야채와 채소와 이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마트가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상생의 관계로 가야 되고, 백화점은
전통시장과 라이벌 관계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는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요. 백화점은 아무래도 고가의 물건을 판매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그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백화점과 라이벌로 싸울 게 아니라 백화점에 발달된 시스템을 전통시장에 접목을 시켜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마트와도 상생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K마켓의 브랜딩화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강 첫 번째 강의 보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하고는 상생을 해야 되고 백화점하고는 경쟁자지만 시스템을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진짜 라이벌, 진짜 경쟁자는 누굴까? 그 해답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편의점과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마켓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마켓은 점점점 성장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생활하다 보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온라인 마켓은 점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또 하나 집 근처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들은 점점점 수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전통시장의 진짜 경쟁자들, 바로 숨은 실력자들은 온라인 마켓과 편의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마켓과 편의점이라는 게 전통시장과 경쟁자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과연 그럼 그들과 어떻게 경쟁해 나갈 것인지, 그들과 어떻게 해야만 우리 전통시장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우리 상인 여러분, 감사합니다.